마늘 파종 시기와 방법.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한여름이 지나 8월 23일경에 오는 처서가 되면 지독한 더위도 한풀 꺾이죠. 이때가 되면 마늘 파종을 위한 밭 만들기가 빠른 번님들은 이미 시작됐을 것입니다. 우선 마늘 재배엔 기본 작형이란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을 보낸 후 초여름에 수확한다. 이런 기본 작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마늘이 월동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추운 겨울을 넘어야 하는 통과 의뢰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늘이 혹한의 겨울을 지나는 통과 의뢰 양상은 다음 두 가지를 보입니다. 첫째, 월동 전 맹아 형식을 취하는 경우. 둘째, 월동 후 맹아 형식을 취하는 경우. 여기서 맹아란 풀이나 나무에 새로 돋아나는 싹을 말합니다. 마늘이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을 말하는 거죠. 월동 전 맹아라면 겨울을 나기 전에 싹이 나온다는 말이고, 월동 후 맹아라면 겨울 전엔 싹이 나오지 않고 겨울을 지나고 새싹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마늘은 반드시 월동을 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두 가지 형태란 거죠. 첫째, 월동 전 맹아는 남도, 대서와 같은 난지형 마늘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폭발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홍산 마늘도 포함됩니다. 둘째, 월동 후 맹아는 서산 마늘, 의성 마늘, 단양 마늘과 같은 한지역 마늘, 즉 재료종인 육종 마늘이 속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난지역 마늘은 일찍 파종해 싹이 나온 채 겨울을 나게 심어야 하고, 한지역 마늘은 땅속에 뿌리만 튼튼하게 나오고 싹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지날 수 있게끔 파종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난지형을 늦게 심거나 한지형을 빨리 심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명 없어도 쉽게 알게 됩니다. 때문에 마늘 파종 시기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난지형 마늘 재배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월동 후 맹아형인 육종 마늘이 겨울 전에 작지만 싹을 틔운 채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난지형인 남도나 대서 마늘이 북방 한계선은 지금까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와 경계를 이은 경상북도 남부 일부 지방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보다 더 북쪽 지역에서도 난지형 마늘이 재배되는 모습을 보면 기후변화를 실감나게 합니다. 마늘 파종 시기. 마늘 파종 시기는 난지형과 한지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두 가지 형태 모두 공통점은 휴면 상태로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겨울 전에 파종하여 겨울을 넘게 해줘야 한다는 점과, 혹시나 모를 엄청난 추위 혹한이 올지도 모르니 동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에 따라서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둘 다 같습니다. 1. 난지형 파종 시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입니다. 2. 한지형 파종 시기. 이 또한 지역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입니다. 3. 홍산 마늘 파종 시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9월 중순부터 9월 말일 사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마늘은 너무 일찍 심으면 고온에 싹이 나오기도 전에 썩을 위험이 있고, 또한 너무 늦게 심으면 먼저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로 겨울을 만나기 때문에 월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가능하면 파종 시기 안에서 파종일을 잡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홍산 마늘을 심는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9월 23일경 초분을 기준하여 심어왔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월동전 이파리 수가 5 내지 7매 정도 나온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면 무난하게 겨울을 넘겼습니다. 마늘 파종 방법 1. 마늘은 파종 후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때문에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파종 시기를 잘 잡아야 함이 우선입니다. 2. 여기에 더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 파종 깊이입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한지형이라면 싹이 빨리 나와 어린 싹이 엄동설한을 견디지 못하고 동해를 받을 수 있고, 난지형이라면 일찍 싹이 나오는 바람에 적정 이파리 수보다 많아져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마늘 파종 깊이는 텃밭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6 내지 7cm 깊이에 씨마늘을 넣고 4 내지 5cm 정도 흙을 덮어주면 좋습니다. 흙을 너무 얇게 덮으면 겨울 서리빨에 마늘이 들떠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 파종 간격입니다. 대부분 줄간격 20cm 정도에 포기간격 10cm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해주면 왕성한 흡비력을 살려 더 큰 마늘 수확이 가능합니다. 실제 파종 간격은 마늘 전용 유공 비닐을 쓰기에 자기 입맛대로 간격을 조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같은 비닐 폭이라도 구멍의 개수가 다른 것이 있으니 자신의 필요와 유사한 비닐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넓은 간격 유지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4. 씨마늘을 구멍에 넣을 때 가능하면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고 끝이 위로 똑바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약간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눕혀진다 해서 큰일 나지는 않지만 같은 값이면 다 뭉치만 하고 똑바로 세우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다량으로 재배하시는 대농분들이야 기계 파종을 하니 예외이겠으나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큰 면적이 아니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니 조금만 마음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멍 중앙에 똑바로 세워 심으면 나중에 싹이 나올 때 구멍을 벗어나 비닐 안에서 나오는 걸 일일이 꺼내주는 수고를 줄일 수도 있죠. 특히 홍산 마늘의 경우 쪽분리가 제대로 안 돼 2개가 붙어 있는 걸 모르고 심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 또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2개의 싹이 나오는데 거슬리면 하나를 제거하면 될 일이고 그대로 키우면 마늘통이 약간 찌그러지는 모습이 될 뿐 우리가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저의 경우는 나오는 대로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늘 파종에 대한 얘기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올해도 마늘농사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